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한국인은 어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그 생활 습관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이 나쁜 생활 습관은 고치고 좋은 생활 습관은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생활 습관이란 가정, 회사, 학교 등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공간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또는 인지적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으로 구분되고 식습관, 음주, 수면, 지연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에 꼭 주목할 이유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생활 습관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삶의 질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담배와 같은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지속되면 중독 행동으로도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생활 습관은 고치고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운대학교 탁진국 교수와 연구진의 한국인 생활 습관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10대에서 50대 사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3번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의 좋은 습관 탑5에는 1순위는 약속 잘 지키기, 2순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3순위는 외출 전에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4순위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기, 5순위는 존댓말 사용하기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나쁜 습관 탑5에는 1순위는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기, 2순위는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하기, 3순위는 늦게 자기, 4순위는 스마트폰 오랜 시간 사용하기, 5순위는 화가 나면 흥분하기로 나타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많은 부분이 저랑 겹치는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특히 나쁜 습관 5개 중에 3개나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을 보니 확실히 스마트폰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랠리와 가드너의 말에 따르면 습관은 의도, 행동, 반복성, 자동성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국인의 나쁜 습관에서 자주 나온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1단계 의도와 2단계 행동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반복성인데 누워서 스마트폰을 볼 때 재밌거나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만족했다면 내일도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볼 가능성이 커지죠. 즉, 그 행동으로 인해 좋은 감정을 느꼈다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후로 밤에 눕기만 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손이 갑니다. 습관, 스마트폰이 특정 상황, 밤, 침대와 연계되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인 자동성입니다. 그리고 랠리는 이런 행동들이 10주 정도 지속되면 습관으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습관은 의도, 행동, 반복성, 자동성의 단계를 거치며 약 10주 정도 반복했을 때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네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습관의 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등 자기계발서의 습관 시리즈는 오랜 단골 주제입니다만 여전히 베스트셀러에 자주 선정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이어서 철저한 심리학 기반의 방법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3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변화동기 찾기입니다. 나는 왜 이 습관을 고치고 싶지? 이 습관을 고치면 나는 지금 무엇이 달라질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습관을 고치는 것은 장기전이라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며 1단계가 구체적일수록 커집니다. 꼭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보세요. 2단계, 습관 상황 파악하기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습관에는 특정 상황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과자를 자주 먹는 습관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주로 TV를 볼 때 과자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특정 상황은 TV를 볼 때가 되겠네요. 자, 3단계, 대안행동 탐색 및 실행하기입니다. 우리는 습관이 특정 상황과 연계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통해 과자를 먹는 습관에서 TV라는 특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특정 상황에서 과자를 먹는 대신에 다른 무엇을 할지 탐색해야 합니다. 즉, 대안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이 대안 행동을 정할 때는 구체적인 실행 의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행 의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나는 특정 행동을 할 것이다 로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어 참고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TV를 보는 상황에서 과자 대신에 과일을 먹거나 껌을 씹는 등의 대안 행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행 의도를 한 스푼 추가해서 집에서 TV를 볼 때 과자 대신에 과일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과일의 종류까지 자세히 정하면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상황과 기존 습관의 연계는 약해지고 새로운 대안 행동과의 연계가 강해집니다. 물론 처음엔 계획들이 잘 떠오르지 않지만 반복할수록 습관이 되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복성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하시고 앞으로 실천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 큰 효과를 원하신다면 지속적 모니터링이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지속적 모니터링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를 자주 생각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기 통제력을 높여주어 강한 습관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주 생각하는 것인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등 최대한 자주 생각할수록 효과적이며 입으로 말하면 더욱 좋습니다.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거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연구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좋은 습관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바로 상황과 연계를 하는 것이죠. 만약 치실 사용하기라는 좋은 습관을 들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실행 의도를 정하는 것인데요. 이때 특정 상황과 좋은 습관의 연계성이 강할수록 기억이 잘 되고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양치질을 하고 바로 치실을 사용할 것이다 처럼 말이죠. 양치질은 치실 사용과 바로 연계될 가능성이 큰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억이 잘 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 모니터링도 활용한다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나쁜 습관은 고치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신다면 분명 습관 행동을 꼭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습관을 변화시키는 이 과정이 마라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긴 마라톤은 더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 멀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멈춰 있는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뛸 수 있도록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완주를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 변화하는 저는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